15회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 한지혜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우리 소윤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네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지혜는 늘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고생 많지. 출근하기 전 아내의 자는 모습을 보며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프리랜서 방송인이라는 직업은 불안정했지만 지혜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죠. 39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가끔은 42인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요즘 좀 우울해서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고 해요. 새로운 취미, 뭐든지 해봐. 내가 즐거우면 나도 좋아.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를 알아봤어요. 친구가 다니는데 정말 좋대요. 골프라. 사실 저는 골프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한다면 해주고 싶었어요. 등록비가 좀 비싸지만 지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스트레스 푸는 거면 좋지. 얼마나 필요해? 지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최근 우울해 보이던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될 리 없었죠. 다음 날 아내는 골프웨어를 사러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골프에 이렇게 열정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진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레슨을 받더니 점차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골프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귀가하지 않아 연락했더니 골프 친구들과 와인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혜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강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미용실에 가고 평소에는 관심 없던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여겼죠. 하지만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골프 레슨이 끝난 후에도 강사와의 피드백 시간이라며 1시간, 2시간씩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아예 골프장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혜와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였으니까요. 오히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게 아내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쁜 동안 외로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소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골프가 재밌냐고.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던? 소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골프보다 강사 아저씨랑 노는 게 더 재밌대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소윤이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못 들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윤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엄마가 전화해서 골프 재밌냐고 물어봤을 때요. 엄마가 골프보다 재훈 프로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재밌어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부모가 감추려 하는 것도 금방 알아채죠. 소윤이가 이런 말을 한 건 분명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아빠, 재훈 프로님이 누구예요? 엄마 골프 가르치는 사람인가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소윤이에게 어떤 의심도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골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소윤아, 엄마가 요즘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일이야.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아빠, 난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술 냄새가 옅게 났어요. 오늘도 골프 친구들과 모임이었어? 지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레슨 후에 회원들끼리 뒤풀이가 있었어. 술 한잔 했어.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이었지만 소윤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레슨 강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혜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프로. 왜? 아니, 소윤이가 엄마 골프 선생님에 대해 물어봐서 지혜는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래. 실력 좋은 프로야. 덕분에 골프가 재밌어졌어.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졌고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으며 화장품 브랜드도 바꿨습니다. 옷 스타일도 더 젊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아내의 휴대폰을 한번 살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서로 신뢰하며 살아온 부부 사이에 그런 의심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윤이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혜의 외출이 더 잦아졌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골프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11시에 들어오더니 샤워부터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든 척하면서 지혜의 휴대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네? 지혜는 놀라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방송국 보안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골프장에 간 사이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서랍, 가방,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골프 가방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강남의 고급 와인바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아내가 골프 레슨이 길어졌다고 했던 날이었죠. 금액은 3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수증, 강남의 부티크 호텔 숙박비였습니다. 날짜는 아내가 골프 합숙이라며 하루 묵고 온다고 했던 날과 일치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윤이가 말한 재혼 프로,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는 대신 아내가 다니는 골프 아카데미를 찾아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강사진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이재훈 프로의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준수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카데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프로님께 레슨 받기를 원하세요? 이재훈 프로님 추천받아서요. 아, 이재훈 프로님은 현재 예약이 많아 대기가 있으신데요. 일주일 후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먼저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방송인이다 보니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했어요. 최근 게시물을 보니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 해시태그와 함께 이재훈의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어요. 이재훈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그 역시 최근 여러 골프 사진을 올렸더군요. 그중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사모님 덕분에 저도 일상이 즐겁네요. 사진에는 골프채를 든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지혜와 닮았어요. 댓글에는 누구세요? 여자친구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달려 있었고, 이재훈은 웃는 이모티콘으로만 답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이재훈 프로와의 레슨 날이 되었습니다. 골프는 처음이라 초보자용 장비를 대여했어요. 아카데미에 도착하니 안내 데스크에서 이재훈 프로를 소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프로입니다. 처음 골프 치시나요? 네. 아내가 여기서 레슨 받는다고 해서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요. 이재훈의 표정이 살짝 굳는 듯 했지만 금방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지혜입니다. 이재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아, 한지혜 회원님. 네,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기본기부터 알려드릴게요. 레슨 내내 이재훈은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레슨이 끝나갈 무렵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로님, 아내가 골프 실력이 많이 늘었다던데 진짜인가요? 이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니다. 몸이 유연하셔서 잠재력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아내가 주로 언제 레슨 받나요? 저도 같은 시간대에 배우면 함께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한지혜 회원님은 주로 평일 오후와 주말에 오십니다. 정확한 스케줄은 프론트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슨이 끝나고 프론트에 가서 다음 레슨을 예약했습니다.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내가 이재훈 프로님께 레슨 받는데 혹시 다음 스케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지혜 회원님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전 10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시간대로 예약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재훈의 반응을 보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내가 골프 레슨 간다고 나가자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골프장에 들어가는 아내를 확인한 후 1시간쯤 지나 저도 들어갔어요. 직원에게 아내 서프라이즈로 보러 왔다고 말하고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습장 어디에도 지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론트에 가서 물었어요. 한지혜 회원님 어디 계신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지혜 회원님은 현재 이재훈 프로님과 개인 레슨 중이십니다. VIP룸에서요. VIP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VIP룸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카데미 내부 구조상 VIP룸은 독립된 공간으로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액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VIP룸은 어디 있나요? 이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만 회원님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카데미를 나왔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였어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골프 가방 안쪽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혜가 골프 레슨 갔다 올게라며 나갔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돌아오자 자연스럽게 골프 가방을 옮겨주면서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소윤이가 잠든 후 화장실에 들어가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레슨 소리였습니다. 이재훈의 지도 소리, 지혜의 스윙 소리. 그러다 갑자기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오피스텔에서 기다릴게. 6시에 와. 오늘은 뭐 입고 와줄까? 지난번에 사준 그거. 대화는 이어졌고 내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재훈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어요. 녹음기를 끄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딸 소윤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정한 후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각자의 카드를 사용했지만 온라인 뱅킹으로 모든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내역을 살펴보니 이상한 결제가 많았습니다. 고급 와인샵, 호텔, 정육점에서의 고가 수입육 결제, 모두 아내가 골프를 시작한 이후에 생긴 지출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청담동 소재의 오피스텔 관리비가 정기적으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검색해보니 고급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의심이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오피스텔은 이재훈과 지혜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입 시기는 지혜가 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였어요. 아내가 외도를 위한 아지트까지 마련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소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청담동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503호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은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재훈 씨 호수 맞습니다. 지금 안에 계신가요?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요. 혹시 집주인분께서 자주 오시나요? 경비원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재훈 씨는 매일 오시고 여자분은 주로 오후에 오셔서 저녁에 나가십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날 오후 오피스텔 앞에서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3시쯤 지혜가 택시에서 내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1시간 후 이재훈도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쯤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도 담았어요. 집에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사진, 영상, 카드 내역, 등기부등본.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대표님, 이런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전략적이라뇨? 네,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지혜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했어요. 제 명의로 된 회사 카드를 지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내역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지혜는 회사 비용으로 이재훈과의 데이트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식사비, 골프용품 구매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청구했던 거죠.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재훈의 배경도 조사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에서의 평판, 과거 이력, 그리고 골프장 커뮤니티에서의 활동까지 모두 살폈어요. 이재훈은 이전에도 여러 기혼 여성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재훈이 지혜의 방송 커넥션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점이었어요. 지혜의 메일을 확인해 보니 이재훈을 위해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주선하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골프 아카데미 측에
이재훈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식 제보하기로 했어요. 회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아카데미의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의 소속사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이미지가 중요한 지혜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이재훈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 그리고 지혜를 상대로 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 행동에 옮기기 전 소윤이를 생각했습니다. 13살 소윤이에게 이 모든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어요. 소윤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먼저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사는 진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되 소윤이가 부모의 갈등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마침내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골프 아카데미에 이재훈에 대한 공식 민원을 제기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아카데미 측은 즉각적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의 소속사의 관련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소속사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단계, 지혜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소윤이를 친구 집에 보낸 후 지혜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어요. 지혜가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카드 내역, 등기부등본, 모든 것을요. 설명할 기회를 주겠어. 지혜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듯 했으나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곧 체념한 듯 보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말부터 나오다니.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지루했어. 삶이 너무 예측 가능했고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야. 골프 아카데미와 너의 소속사에도 이미 연락했고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방송인으로서의 명성은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제발 도윤, 소속사에는 왜 내 커리어가 끝나버릴 거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끝냈어.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그날 밤 지혜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에서는 즉각적인 조사 후 이재훈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지혜의 소속사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방송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소속사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2차례의 회의 끝에 지혜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연예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인기 방송인 한지혜, 불륜 스캔들로 계약 해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지혜의 광고 계약들도 하나둘 해지되었어요.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던 화장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 등이 빠르게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지혜의 방송인 경력은 급격히 추락했어요. 법원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에 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법원은 재계 양육권을 인정했고 지혜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오피스텔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훈에 대한 상간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재훈에게 3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어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윤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요. 소윤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엄마와 아빠는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소윤이는 이미 뭔가를 눈치챘던 듯 놀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났죠? 그 골프 선생님이랑요. 아이의 직관에 놀랐습니다. 소윤이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어른들의 일이지만 내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었어. 앞으로 우리 둘이 살게 될 거야. 괜찮겠니?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빠.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원하면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소윤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혜의 방송 경력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불륜 스캔들은 연예계에서 치명적이었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방송인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미디어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재훈 역시 골프업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해고는 다른 아카데미에서도 그를 기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 사업을 돕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지혜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비즈니스는 오히려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윤이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말에는 함께 취미 활동을 즐겼어요. 소윤이는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 로비에서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과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소박한 차림으로 초췌해 보였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로비 벤치에 앉아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윤이는 학원에 있었기에 그녀를 마주치지 않을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뭘 원하는 거야, 지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린 그래도 부부였잖아. 15년이었어. 소윤이도 있고 기회를 한 번만 줘. 그 말에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시 시작?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혜야, 넌 우리 가족을 돈 주고 외도하러 간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불륜 아지트를 마련했고 내 딸의 미래를 팔아 내 쾌락을 샀어.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지혜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발, 내가 뭐든 할게. 내 모든 걸 포기할게.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내 커리어가 망가져서? 이재훈이 너를 버려서? 아니면 돈이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안정이잖아.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소윤이를 만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그것도 소윤이가 원하면 말이야. 일어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제 삶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며 지혜의 방문을 곱씹었습니다. 분명 그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혜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재훈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방송 일도 끊겼어요. 오피스텔을 팔았지만 생활비로 금방 소진된 듯 했습니다. 소윤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윤이가 침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윤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소윤이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를 봤어요. 학원 앞에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가 소윤이를 만났다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저한테 같이 살자고 아빠를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윤이 앞에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소윤아, 넌 어떻게 생각해? 소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엄마가 우리한테 한 일이 싫어요. 전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소윤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외부 법률팀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개선한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었죠. 소윤이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새 출발을 위해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싶었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분당의 아파트였습니다. 조용하고 학군도 좋았어요. 소윤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상담사는 소윤이가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소윤이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리를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 요리 채널 덕분에 꽤 실력이 늘었습니다. 좋지. 뭐 보고 싶은 영화 있어? 새로 나온 액션 영화요. 친구들이 재밌대요. 이렇게 소윤이와 저는 둘만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자전거를 타러 가고 가끔은 소윤이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했어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방 케이블 방송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은 끝났지만 그래도 방송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재훈과는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학교로요. 놀라서 소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편지는 다른 문제였어요. 읽어봤니?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만나고 싶대요. 많이 반성했다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소윤아, 내 마음은 어때? 엄마를 만나고 싶어? 소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소윤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뉴스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헤드라인을 발견했습니다. 강남 아카데미 골프 강사 성추문. 퇴출 이어 고소 진행 중. 기사를 클릭해 보니 이재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또 다른 골프장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그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삼 우리 가족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윤이에게는 이 기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소윤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도 같이 있어주세요. 아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혜에게 연락했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힘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뢰를 배신한 순간 사랑은 끝났다. 난 사랑 대신 나를 지키기로 했다.